예, 다음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사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고, 왜 이렇게까지 전공의들과 또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양동호 협상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광주 전남의 대학병원들의 전공의들도 지금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꽤 많은 숫자입니다. 네. 예, 이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종합병원의 의료에 대한 어떤 서비스 아니면 혹시 정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사실 의료체계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병원도 보니까 142명 중에 전공의 중에 108명 사직서를 냈다고 네. 하고, 전남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직서를 내고 있어서 거의 지금 한 80-90%의 전공의가 지금 사직서를 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실 네. 겁니다. 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지금 그 의료계 대표로 정부와 의정 협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얼마 전부터 수년 전부터 골마 터진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점이지 않겠습니까? 응급실 뺑뺑이랄지 소아과의 오픈런 이런 것, 또는 옛날에 아산병원에 있는 심지어 간호사가 뇌출혈로 있었는데 개두술을 시행할 신경외과 의사가 없었고 사망하는 등 여기저기에서 지금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복지부하고 만나서 정말 1980년대 중반에 저희들이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부터 40여 년간 정부가 정말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을 해왔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도 사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6%거든요. 해마다 물가 상승률은 약 5%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한 40여 년 지속되다 보니 의료보험 수가는 원가의 약 70%가 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수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가 의료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률이 1위예요.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의 약 895배, 일본의 약 260배 정도 형사처벌 기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개선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정부는 의사 수의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사 수의 부족보다는 이런 정책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다. 이국종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응급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에 몇십억씩 수십억씩 적자가 나는 구조를 빨리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일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제가 얼마 전 KAMC라고 의과대학 학장님들 단체에서 의학교육은 교육 역량으로 비춰봤을 때 의대 정원은 약 350여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교육 적정성 평가도 하고 해가지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를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 협상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의정합의체 내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TV 토론도 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해서 이 협의체 안에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덜컥 2,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네. 의과대학으로 말하면 24개 의과대학을 한꺼번에 1년 만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인원이 나왔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일에 갑자기 늘어나면 3분의 2나 되는 인력이 늘어나면 첫 번째로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의학교육은 다른 일반 의대교육, 대학 교육과는 달리 수많은 기초학 교수님, 그리고 임상 교수님, 그리고 실습 기자재, 실습 병원, 실험 실습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 인프라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소나무대와 같이 부실교육이 되면 저질의사 양상이면 그게 결국엔 국민건강에 피해가 오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로 건강보험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수가 많으면 건강보험에 청구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의료비가 22%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공단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의 경쟁력은 사실 공대 이공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000명이나 증가되면서 블랙홀처럼 지금 벌써 2만여 명 정도가 재수를 준비하니 어쩌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이공계가 완전히 몰락할 것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수가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 이렇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늘어난 의사가 기피하는 필수 의료, 소아과나 외과 이런 데로 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 비급여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 여러분들께도 지금 많이 좀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기억에 2000년이었던가요? 그 코로나 전이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그때도 400명인가 4,500명 정도 증원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도 그렇죠.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네네. 그때는 그 인원 때문에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공공의대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공의대라는 것은 지방으로 가는 인력이 없어서 지금 지방의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번에 복지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은 교육이나 다른 생활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인력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가기를 기피한다. 그리고 지방에는 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 산부인과 의사가 가면은 환자가 있어야 산부인과 의사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공공의대처럼 국가에서 돈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가가지고 의무기간만 하기 채우게 되면 끝나면 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방에 가는 의사들에게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지방 의료 인력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좀 보조도 해주고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예를 들면 100원이면 지방에는 120원, 130원씩 지방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도록 시장 경제 논리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유도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렇게 정책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정부에서는 그 말을 현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고민했었고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을 늘려서라도 지역으로 좀 보내야 되고 또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료를 받게 하겠다는 건데 네네. 중요한 건 그렇게 지역으로 인센티브를 가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네네. 과연 지역으로 갈 것인가? 지금의 세대들이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까지 가서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그 생각에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일본의 예를 지금 제가 들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가는 소아 백혈병이랄지 이런 그런 지방에는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사들이. 네. 그러면 그 의사들에서는 환자가 있거나 없거나 어느 정도의 보상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도 많은 그 지원을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의사들은 어떻게든 그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제가 강진에 있는 사람이 고향이라고 하면 자기 고향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동력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본인이 있기도 싫은데 생활도 안 되는데 강제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고무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과연 그렇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적인 합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도 좀 하고요. 한 그래서 제가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그 TV 토론도 하고 밤샘 토론도 해서라도 정말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의사가 만일 부족하다고 하면 접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만냐 정냐를 판단할 때 1번 보는 게 의료의 접근성입니다. 네. 예를 들면 초진 환자의 대기 시간인데요. 자, 단장님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유튜브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생각하기에는 이게 4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의료보험 수가 저수가의 문제이고 또 의료 사고의 형사처벌 관련돼서 너무 두 가혹하다. 가지가 이제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네네. 여기에서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부에 제안을 한 게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나도 이렇게 책임보험을 들면은 면책을 좀 해주지 않습니까? 네. 하물며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환자가 아픈 환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리려는 그 선의의 의도로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을 한달지 무슨 네. 장애가 남은달지. 근데 그것을 민사적으로 보상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하면 누가 그런 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우리 전 의사들에게 의료배상 공제 조합이 있기 때문에 배상 공제를 강제로 좀 들게 하자. 그러면 배상 공제를 들면 자동차의 책임보험처럼 거기에 든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면해주고 배상 공제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좀 해주자. 그리고 민사적으로 가는 것이야 어느 정도 뭐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뭐 물론 민사 따져봐야 되겠지만 보상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또 사망 사고를 제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일 크고 중요한 게 사망인데 왜 제외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환자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도대체 저도 목 디스크 환자입니다만은 나도 환자인데 환자 단체가 무슨 단체냐 뭐 그 단체 뭐 인원이 뭐 한 200여 명이나밖에 안 되는 그런 단체의 핑계를 대면서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전혀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주 중과실.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서는 의료 행위를 도중에 나타나서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전혀 처벌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옛날 그 5년 전인가요? 이대 목동 사태 같은 경우 보면 신생아가 서너 명이 연달아 죽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때 그 원인을 사실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왜 폐혈증이 왔는지. 그런데 네. 아마도 거기에 있는 영양제를 주면서 거기에 균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영양제를 주는 것은 간호사인데 그것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서 소아과 교수 2명을 구속을 한 겁니다. 결국엔 대법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그때만 해도 소아과가 120%였거든요. 전공의 비율이.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7%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의 잘못된 정책의 방향이 엄청난 국민들에게 피해를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문제다.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양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의사를 처벌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환자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는 모든 의사들이 기피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봐가지고 암묵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형사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의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론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배타적인 감정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 의료인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의사도 같은 국민인데 하나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업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직업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감옥에까지 갈 수 있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혹여나 의료 사고가 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고 평생 불구로 지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민사로 정도 그리고 또 이렇게 보상 정도 그렇죠. 보상으로 가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물러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뭐 수술실의 CCTV라든가 안전장치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 뭐 이런 거를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서로 좀 이렇게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좀 물러서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CCTV도 옛날에 나온 이유가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대리 수술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가 이제 전국 그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 단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단에서 우리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도 면허에 대해서 복지부에 고발 조치도 하고 면허 취소를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 노력에 좀 곁들여야 될 것 같고요. 수술장 내부에 CCTV를 두어가지고 수술 것을 이거를 관찰하고 감시한다. 이것에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 수행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응급 환자랄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그냥 분과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나중에 판단했을 때 100%의 옳은 길, 100이라는 것으로 가기에 정말 힘든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네. 그런 모든 것을 CCTV로 감시하면서 잘못된 경우에는 의사를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환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기피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게 전체적으로 배당 공제 들게 되면 사실 중재위원회가 있거든요. 중재위원회로 이제 우리 환자나 의사들이 하면 중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배당 공제가 전 의료사가 다 들고 정부에서도 일부 제가 보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의 책임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환자에게 일단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믿음을 서로 국민적 합의로 갖고 그러고 나서 의사에게 처벌이 사실 목적은 아니고 결국에는 돈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뭐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 잘못되어 있는 환자가 더 뭐 통쾌하고 그러진 않겠죠. 결국에는 배상은 금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상을 해주고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혈압이 50입니다. 이 병원에서 혈복증인데 수술을 해서 비장파열을 수술을 하면은 살 확률은 50%예요. 그런데 이걸 옛날 같으면 100% 수술을 하죠. 그런데 네. 요즘 같으면은 이게 잘못돼서 사망하면 내가 또 어떤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무죄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1 내지 2년 동안 그 의사는 정말 거의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감옥에 네.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면은 50% 살겠지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면은 100% 면책이 되니 전원 의뢰서를 쓰고 보내게 됩니다. 네. 가는 도중에 환자는 혈압이 또 40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더 살 확률은 줄어들죠. 그러면 또 그 병원에서도 보고 내가 여기서 하면은 40%는 살릴 수 있지만 더 혹시라도 면책 감옥에 갈 수 있으니 또 전원 의뢰서를 써주자. 그러면 환자는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에 대한 100%의 정보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환자들은 일반 국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의사가 자유스럽게 하면서 그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국민들이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이 안 되면 누구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환자는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은 좀 우리들이 토론도 좀 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해서 조금 빨리 의료사고 면책에 대한 것을 저희들 형사처벌에 대한 것만이라도 좀 해야 되고요. 민사까지 물론 배당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수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원가의 70% 이렇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이 돈이 많이 버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난 적자거든요. 얼마 전에 전대 병원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자가 많아서 아주 미어 터지고 있어도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수가로는 이 월급을 주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병원을 유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게 이제 MRI, CT 또는 다른 비급여 초음파 급여가 아닌 걸로 해서 그 급여의 손실을 메꾸고 있는 겁니다. 명안실, 네. 매점. 사실 이건 의료가 좀 왜곡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복지부 정책관을 만나서도 과장들에게 지금까지 이게 골마 터져서 나온 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도 직역 이기주의를 버렸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정말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고 지금부터 제로라는 시절 생각으로 한번 의료를 한번 제대로 우리가 세우는 그런 한번 시금석이 돼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민에게 알리자. 알겠습니다. 알려서 이걸 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상징적으로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이걸로 지금 터진 거지 2,000명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네. 골마 터진 예, 앞으로도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의료계는 의료계 나름대로의 또 물러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부는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대책이 네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 중심에는 환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죠. 네. 네. 빨리 얼른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